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의 MC 이선주입니다. 실시간 항생의 리딩 중계가 궁금하셨던 분들, 또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북두칠성의 절대항생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전략과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를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또 글로벌 증시를 또 함께 살펴봐야겠죠. 지난번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19차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증시에 개입한다는 소식에 0.06% 하락한 3,386.1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한편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또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0.78% 상승한 11,500.3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는 어땠을까요? 하락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 호조를 보였지만 또 3대 주요 지수가 하락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여건문 대표와 만나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지난밤 하락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네. 보시는지 또 흐름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요? 네. 지금 차트 오른쪽에 보시면요. 네. 일단은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게 뉴욕 증시에서요.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는데 그 반면에 또 하락 마감을 했다고 지금 뉴스 이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최고치를 올라왔는데도 최고 가격을 갱신했는데도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다. 그렇다면은 위아래로 쳐대는 장이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최고치도 찍고 그리고 하락 마감도 전일 대비했으니까요. 위아래로 치는 형태로 보이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움직임 자체가 글로벌 정치에 대해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전에 연휴 기간 동안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모든 3대 지수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한 3일 거래일 동안, 3, 4일 거래일 동안 지금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은, 네. 어제 장에서 하락 마감을 한 걸 보니, 위아래로 좀 쳐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조금 더 두고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증시 또 뉴욕 증시에 대해서 나스닥도 예를 드시면서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개장을 했죠. 국내 선물 전일과 오늘 개장 상황까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지표 어제 같은 달러와 이제 골드와 그 유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제 이제 지표에서 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네, 국내 선물 말고 먼저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다른 거를 짚어주시는 거죠?
네, 일단 국내 선물도 조금 있다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달러 강세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유로는 하락세로 달러 강세 받으면서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주가오일 재고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가오일 재고가 있어서 유가는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다. 유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새벽장에 오늘 12시 였는 오늘자 새벽장에서 잠깐 반등이 있었지만 이내 회복하면서 또 하박세로 떨어지고 있고요. 세계 원유량의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는 지표가 나왔고요. 생산량 증가는 주로 허리케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생산량이 늘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유가는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값은 오히려 또 상승을 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FOMC 회의록에서 좀 비둘기파적인 통화 완화에 대해서 평가돼서 금값이 오름세를 좀 탔었는데 일부 지금 다수 연준 의원들의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했지만 또 반면에 일부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 문제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했다라고 있고요. 결정된 건 없지만은 골드 대체에 대한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쉽게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쉽게 예상하면서 대응을 하기에는 좀 위험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또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그 글로벌 훈풍으로 인해서 좀 매수세로 계속적으로 올라왔죠.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는 여기 라인이 바로 화수목 3일 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매수 추세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IT 기업 실적과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매수세로 좀 올라온 국내 선물 시장인데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 움직임도 시작하자마자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이전 일에는 조금 조정받다가 바로 매수 추세로 나오는 형태였는데 오늘은 좀 위아래로 터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9시부터 제가 리딩을 하는데 오늘 국내 선물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안 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금요일은 좀 더 그 관망세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전략적으로 대응을 안 하신다고 하셨고요. 어제 국내 선물을 또 복귀를 해본 걸 봤더니 수익을 거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좀 국내 선물 전일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내 선물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딱 한 번 정도 진입을 했어요. 지금 네.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응했던 리딩 복귀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어제 정말 오랜만에 좀 힘든 장이었어요. 그렇죠. 힘든 장이었는데 네. 국선장에서는 매수로 글로벌 증시의 훈풍으로 인해서 매수로 흐름 나올 거 예상해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첫 진입 0.3% 정도 수익 거뒀고요. 그 이후에 진입 자리 잡았는데 아쉽게도 체결이 안 됐으므로 국선은 한 번 정도밖에 진입을 안 했었습니다. 진입을 안 했고요. 그리고 어제 항생에서 저희 첫 자리 손실로 시작을 했죠. 네, 매수 진입을 하셨었죠. 항생 28,453에서 매수 진입을 하셨는데요. 아쉽게도 네. 스무틱 손실을 봤었죠. 매수로 진입했었는데 손절호가 스무틱으로 걸리면서 매수로 봤거든요. 저는 네. 글로벌 증시로 계속 올라갈 거 매수로 봐서 매수로 대응했었는데 리스크 관리로 빠져나왔고요.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방세로 나왔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움직임 관망하다가 11시쯤에 28,390에서 매수로 대응했는데 매도 흐름이 제 예상과 다르고 매도 흐름이 나오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반등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쉽게도 이때는 제가 1차 청산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라인이었는데 네. 1차 청산을 제가 못했어요. 아쉽게도. 좀 못하셨네요. 강하게 추세에 나오는 거를 기대했기 때문에 하방세로 내려왔지만은 청산 자리를 못 잡았고요. 그 이후에 손절가를 건들면서 어제 일단은 두 번 진입해서 마이너스 40틱 정도 좀 손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 진입에서 상생해서 이전에 손절을 한번 당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28380에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손절효과 최대한 버티면서 1차 청산과 2차 청산 가지면서 33틱으로 어제 수익 거두면서 좀 찾아왔고요. 네. 그리고 어제 야간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야간장. 야간장은 이제 뭐 크루드 오일하고 골드 그리고 유로, FX, 나스닥으로 거래를 하는데 네. 어제 주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말 이게 며칠 만이죠. 한 8일 만에 좀 약손실 마감으로 마무리를 졌고요. 네. 아쉽게 그리고, 됐네요. 그냥 계속 수익을 보고 계셨었는데요. 네, 어제 장이 좀 어려웠어요. 네. 어제 장이 좀 어려워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졌고요. 주간장에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오늘 안에 무조건 승부를 볼 생각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무리하게 된다. 멘탈적으로도 관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좀 어려워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적으로 주간 리딩에서 항생에서 2번에서 3번 정도 제가 진입을 합니다. 네. 많이 들어가면 4번 정도 들어가는데 진입 횟수를 적게 해야지 리스크 위험에 노출이 덜 되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무분별한 거는 진입은 좀 위험이 많겠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실이 났다고 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없는데 구태여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 오늘도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계속적으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구태여서 대응을 해서 멘탈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지 마시고요. 어제는 손실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주간 리딩에서 좀 약손실로 마이너스 한 20틱 정도로 마무리를 졌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제 야간장이었죠. 야간장에서 일단 골드로 12955.8에서 저는 달러 약세로 나올 걸 예상해서 달러 약세로 밑에서 밀어주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골드에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수익을 거뒀습니다. 네. 수익을 거뒀고 1차 청산에서 10틱 정도 수익 거두고 2차 청산까지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본청으로 내려오면서 손실 없이 포지션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골드에서 계속적으로 대응했는데 어제는 정말 위아래로 많이 좀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좀 반복이 되는 날이었어요. 네, 그렇게 그런 돼서 것 같아요. 네. 계속적으로 저는 매수로 봤고요. 이것도 항생과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약세가 매수로 이루어질 줄 알아서 매수로 대응했는데 순간적으로 잠깐 반등 움직임에 손절을 당하면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4.3에서 저항대를 뚫어서 또 매도로 대응했더니 이전에 제가 매수로 봤던 움직임이 역시나 맞아서 또 손절효과 다시 한번 건드면서 이 이후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네. 매수 추세로 더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플러스 10틱 정도에서 골드 수익 거뒀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입에서 마이너스 31틱 손실 나면서 마이너스 다시 한번 또 20틱 정도 손실이 나섰어요. 네. 골드가 네, 좀 안 좋았네요. 네. 네, 이럴 때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손실이 났다고 해서 구태여서 막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구태여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메인장, 뉴욕장 기다리면서 나스닥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메인장, 나스닥 대응하면서요. 여기 지금 주황색 수직선이 바로 전일에 있었던 10시 반, 뉴욕장 시작이고요. 네. 78.75 라인에서 저항대 있는 거 확인하고 저항선 그어놓고요. 물려있을 때 매도로 들어가면서 이전에 물려있는 구간에서 최대한 지지받으면서 1차 청산과 2차 청산 거두면서 31틱 정도 수익 거뒀고요. 그 이후에 또 관망세 가졌는데 2차 청산 가진 자리에서 저항받으면서 또 반등받았죠. 반등받아가지고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매수로 대응했는데 거의 손절효과까지 왔지만은 손절효과 전에 손절효과를 실현했던 2호로 잡아놨는데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1차 청산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나스닥에서 47틱 정도 수익 거두고 이전에 있었던 손실 금액 다 회복하면서 어제 마무리를 졌습니다. 네. 전일 야간장까지 자세히 복귀를 해주셨는데요. 항생 같은 경우는 방송 중에 매수로 진입을 하셔서 좀 손실을 보셨다가 다시 한번 매도 진입, 좀 실적이 안 좋았다가 막판에 다시 역전을 하셔서요. 33 매수로도 진입을 하셔서 33틱의 수익을 거두셔서 좀 항생은 소폭 좀 손실을 거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도 조금 변동이 좀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나스닥에서 만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47틱의 수익을 거두셔서요. 총 전체적으로 이날 하루 어제장에서는 마이너스 4틱의 그 손실을 거두셨는데요. 오늘 또 어떻게 장의 흐름이 잘 대응을 하면은 200틱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아직 포기하지 말고 또 열심히 화이팅 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좀 아쉬웠던 점 그리고 뭐 다시 수정했던 전략 방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함께 어저께 같이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를요. 네. 어제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해외 선물 시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정말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제가 다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는데 네.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리스크 관리로 손실 중이었다고. 근데 그 손실 금액을 아쉬워하지 않고 바로 불나방처럼 들어가지 않고요. 차분히 기다리면서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결국에는 손실 금액 다 찾아왔습니다. 마이너스 네틱 손실 중인데 네틱 손실로 나오는데 거의 전부 다 회복을 손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제 실질적으로 나스닥에서 메인장에서 좀 승부를 걸려고 계약수 운영을 해서 마이너스 네틱으로 성적은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플러스로 금액으로는 수익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고 해서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소신 있게 밀어붙이면서 오늘 장에서 승부를 만약에 흐름이 안 나오면 내일 장에도 움직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내내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여서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제가 지금 방송 지금 절대양생 진행하면서 네. 일주일에 200틱 수익 마감 만들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휴일 때문에 제가 리딩을 못했고요. 네. 화요일부터 시작하면서 오늘 4거래일인데 현재 약 100틱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날 84틱 정도 수익 거뒀고요. 수요일날 17틱 그리고 어제 마이너스 4틱 손실 보면서 현재 약 100틱 정도 수익 중인데 오늘 장에서 좀 항생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좀 200틱 수익에 좀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제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중에 1차 청산과 2차 청산 모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좋은 또 성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오늘 또 기운을 내서 하면은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항생 지수 선물 같은 경우 움직이고 있잖아요. 동시호가 상황인데 지금 약간 하방 추세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항생 시초가 28403에 시작을 했고요. 네. 항상 항생은 시초가가 중요합니다. 28403에서 시초가 잡아두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바로 대응할 필요는 없고 시초가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방향성 하방세로 나오긴 했지만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10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서 다시 한번 흐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좀 관망세 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고 요즘에 항생이 주간일이 12시 전에 방향성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네. 오늘 특히나 또 금요일장이죠. 그렇죠. 항생은 금요일장에 영향을 많이 받진 않는데 어느 정도는 위아래로 칠 가능성 염두에 두고 감안해서 좀 안전하게 들어갈 생각을 가지는 게 좋고요. 요즘에 항생이 오후장이죠. 오후 2시 이후에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서 그때 흐름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오전장에서는 좀 지지부진하게 방향성이 빠르게 나오긴 하는데 위아래로 터는 형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고 저희 오늘장 대응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진입자리 잡지 말고요. 관망세 가지면서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 시초가는 28,403으로 잡으셨고요.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오전장보다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가 항생이 좀 변동폭도 크고 방향도 확실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추세도 그렇고 지지선, 저항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잖아요. 기술적 노하우 같은 거를. 근데 대표님께서도 또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어떤 걸 좀 알고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금요일이고 네. 오늘 날씨도 좋네요. 네, 날씨도 네. 좋은데 쌀쌀해졌지만 맑은 것 같아요. 네, 완전 가을 날씨죠. 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에요. 그렇죠?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금요일 날까지 너무 무리하면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좀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선 안에서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좀 원칙적인 기술적인 대응 말고요. 그냥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특히 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말이 또 이제 이틀 주말이 좀 다가오고 있죠.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금요일장이 구태여서 막 무리하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네.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은 네. 이번 주에 대한 매매를 마무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대응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대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계약수에 대해서 진입은 제가 충분히 드리는데 계약수에 관련해서 좀 마무리하는 식으로 좀 부담 없는 계약수로 운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입 자리도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주말에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좀 짧게 대응하면서 수익 거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힘들게 대응하면은 주말이 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매번 그렇게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지 않죠.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좀 스캘핑 위주로,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하지만은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장기로 네. 끌고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승부를 보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번 주 매매를 마무리하는 부담감 없는 계약수를 운영하시고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항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초가, 오늘의 동시효과가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장에서 28,400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라인선 기준으로 초반에 방향성을 일단 잡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 방향성 잡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저항대까지 올라오거나 돌파하면은 그때 방향성을 잡고 매수냐 매도냐, 어차피 양방향의 길이기 때문에 매수냐 매도냐 그 방향성에 대해서 따라가서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항생 보면 28,403선에서 물려있으면서 잠깐 떨어졌지만은 이내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동시효과 시작한 28,403에서 지금 물려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구태여서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좀 관망세 가지면서 여기서 방향성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무리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좀 여유롭게 계약수를 조절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초가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나아갈지 흐름을 잡는 게 또 포인트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또 저희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뉴욕 증시나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좋은 호조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갈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네.
계속 위아래로 칠 것 같아요. 네. 추세 추정을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추격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자리에서 추격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 추격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이제 저항대를 잡고 그리고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위아래로 친 증시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경제지표의 훈풍으로 인해서 매수, 최고가 갱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마감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은 위아래로 치면서 횡보장이라고 크게 보면은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15분봉으로 봐도요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기에는 좀 짧게 대응하면서 추격 매수나 추격 매도는 절대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장에서는 물타기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물타기 방법은 웬만하면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 나중에 좋은 수익으로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은 평단가 낮추면서 대응하는 거는 나중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상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을 좀 짧게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추격 매매를 금지하시면서 좀 짧게 대응하는 걸 추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해 선물도 그렇지만 주식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전 아니면은 해외 선물과 마찬가지로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이요. 네. 주식이요?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 주식도 좀 짧게 하는 타입이에요. 데이 트레이딩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고요. 저는 길게 끌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길게 끌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저항대 가려내면서 대응하는 게 좋아하고요. 네. 물론 기업의 실적이나 뉴스 이벤트들 참고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뉴스는 뉴스일 뿐 100% 그 방향성에 대해서 뉴스가 알려지지 않거든요. 차트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5일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좀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동평균선 그리고 차트, 캔들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이 캔들이라는 게 잠깐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항세가 지금 관망세 좀 가지고요. 네, 천천히 움직이고 있네요. 네. 게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역사를 보면은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일본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쌀을 거래할 때 예전에 엄청 예전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주 쌀을 오래전에. 거래할 때 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좀 쉽게 보려고 캔들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정말 캔들 차트는 정말 위대한 발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저도 공부하면서 느껴지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했는지. 네. 5분봉, 15분봉, 30분봉, 60분봉 그리고 틱수도 50틱, 200틱, 600틱 어떤 분봉으로 봐도 캔들봉으로 저도 지금 캔들 차트로 보고 있는데 캔들봉으로 보시면은 과거에 있었던 얼마나 이 거래량에서 부딪혔는지 여기서는 거래량이 얼마나 늘면서 방향성이 상방하방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꼬리가 나오면서 위아래로 많이 쳐대는 모습이 나왔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캔들 차트죠. 그렇죠? 네. 이전에는 그냥 선이 왔다 갔다 했죠. 그거는 저항대를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캔들 차트를 보면요. 위에 있는 이런 꼬리 부분 캔들에 지금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이런 꼬리 부분이 있죠. 네. 이런 꼬리 부분 같은 경우는 캔들의 그림자라고 불려집니다. 캔들의 그림자라고 불려지는데 이런 자리는 저항대에서 좀 삭제를 하고 그어놓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서 전저점을 보면은 여기 밑에 꼬리 밑에 여기가 전저점이 아니고요. 꼬리를 삭제한 이 부분이 전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저점과 전고점을 기준으로 저항대를 구별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정말 캔들은 위대한 발명인 것 같습니다. 네, 캔들을 보면, 그 심리들이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캔들 표시를 또 열심히 또 간과할 수 없이 봐야 되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 심리에 있어서 주식과 해외 선물 다 비슷하게 그 반영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항생 지금 대응하느라 질문을 네. 못 들었네요. 네. 네, 그 캔들이 바로 거래량을 나타내고 이게 바로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또 반영한 거잖아요. 근데 네. 좀 해외 선물은 양방향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의 또 심리 분석이 약간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5일선이라든지 5일선 매매법이라든지 뭐 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많은 매매 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자기한테 맞는 기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기법을 수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고 양방향의 길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대를 가려내면 그 저항선이 바로 지지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지선이 올라가면 수익을 거두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지를 받는 지지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는 저항선이 지지 역할이 또 저항선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선물 시장에 대해서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 오늘에 대한 오늘의 추세에 대해서 봐야 되므로, 오늘에 대한 저항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그 5일선이라든지 각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항생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403에서 시초가 지금 다시 한번 또 올라오면서 좀 때려맞고 좀 내려온 모습 보이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가격 형성됐죠? 네. 28,403 라인과 그리고 밑에 지금 저점이 28,370 라인선 여기에서 돌파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임 10시 30분 지나면서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요. 맞춰서 대응할 준비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관망세 가지면서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시초가와 그 저점 선에서 움직이면서 이 돌파를 하면은 확실한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05% 하락한 3,384.49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고요. 또 항생지수도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0.12% 하락한 28,423.65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항생지수 차트를 보면서 어떤 방향,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항생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요. 네. 28,370 라인 때 살짝 벗어났지만 이내 바로 회복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뚫었다가 바로 회복하는 경우는 뚫은 게 아닙니다. 뚫은 게 아니고요. 지금 분봉 차트 보시면은 위에와 아래에 강하게 꼬리 지금 만들어내면서 지금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휘말리면 안 되고 확실하게 방향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하도록 할게요.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추세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방 추세로 보이고 있지만 또 이게 어떻게 또 변동이 돼서 상승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대응을 짜야 될지 한번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네.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아직 방향성이 안 나왔어요. 보통적으로 제가 방송 시간 중에 한 번 정도는 진입자를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좀 특별하게 좀 금요일이라서 좀 최대한 두 번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움직임이 위아래로 쳐대는 모습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강하게 방향성이 나와야지 대응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28,403 라인선에서 돌파를 하면은 매수로 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또 시초가까지 올라왔죠. 움직임 일단 여기 지금 403과 말씀드렸다시피 370에서 강하게 밀어주는 움직임 나와야지 그때 대응합니다. 지금은 대응하기 어렵고요.
박스권 돌파, 단기 박스권을 돌파해야지 저는 진입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켜보는 동안에 시청자 질문을 하나 받을게요. 291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추세선을 그을 때 캔들 꼬리가 길면 여기서 뭐 무시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추세선을 그을 때요, 캔들 꼬리 삭제하셔야 됩니다. 네. 캔들 꼬리 삭제하셔야 되고요. 꼬리가 긴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지표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거는 참고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초가 살짝 뚫었죠. 자, 매수로 봐야 되고요. 저는 떨어지자마자 바로 매수로 대응 한번 해볼게요. 28,403에서 403에서 매수로 대응 손절효과 20개 줍니다. 네, 손절효과는 20틱. 시초가 28,403을 뚫고 나서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20틱의 손절효과를 두셨으니까 계산을 해볼까요? 네, 20틱이면 28,383이 손절효과고요. 네. 손절효과를 22개로 늘리면서요. 22개로 좀 전저점의 저항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28,381까지 주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1차 정사는 28,423으로 잡아두고 2차 정사는 28,435로 잡고 현재 매수 추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28,403에서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셨어요. 1차 청산 자리는 28,423, 2차 청산 자리는 28,435로 잡으셨습니다. 손절효과는 20틱으로 잡으셔서 28,381로 잡으셨는데요. 자, 어떤 흐름이 나올지 1차 청산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만약에 지금 첫 자리가요. 네. 첫 자리가 만약에 리스크 관리로 들어가면은 역시나 방향성 안 나고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저희 1차 청산과 2차 청산까지 밀어주면은 상방 추세로 나오는 흐름 잘 따라갔다고 지금 해석이 됩니다. 아직 이제 시초가에서 계속 물리면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데 최대한 잘 버티면서 손절 라인 전에서 28,381 라인선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나오는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매번 오늘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손절효과 22틱으로 팔 하나까지 내려오면 과감하게 빠져나오고 그 다음 자리에서 다음 자리 찾아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결국엔 수익 마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해보죠. 네. 자, 수익 마감이 될 것인지 저희도 같이 시청자분들도 손에 땀을 쥐면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또 마지막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로 대응하시고 손절효과는 28,381로 잡으셨는데 현재 지금 살짝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시 반등을 해서 매수로 확실한 흐름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은 강하게 추세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확실하게 보이죠. 그렇죠? 네, 시초가에서 지금 거의 20틱 정도, 15틱, 20틱 정도 지금 돌파하면서 조정받을 때 제가 매수로 진입을 했고요. 보통적으로 여기서 시초가에서 지지받으면서 밀어주지 못하면은 파라라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흐름이 떨어지면서 일단 오늘 첫 진입 손실로 시작을 하네요. 위아래로 쳐대네요. 이제 방향성이 안 나옵니다. 지금 좀 아쉽네요. 네. 네, 매수일 것 같았는데 또 하락을 해서 하방 추세를 보이면서 매도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아쉽게도 네, 오늘은 또 방송 중에 또 기회가 올 거니까요. 일단 처음 진입은 약간 방향이 확실하지 않아서 손실을 봤는데요. 또 만회할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시초가에서 지지받으면서 좀 추세가 나오는 거를 기대하고 대응을 했었는데 네. 아쉽게도 손절효과까지 건들면서 일단은 빠져나왔고요. 그 이후에 진입자리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계속 위아래로 쳐대는 모습으로 역시나 나오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냥 저항대에 있으면은 바로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은 글쎄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면은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추세가 좀 나온 형태로 보이는데 또 그 시장이 또 매도 추세였고요. 그리고
또 3일 전은 또 매수 추세로 나오면서 위아래로 많이 흔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쉽게 예측하기 어렵고요. 조금 더 좀 더 신중하게 좀 대응하면서 진입자리 다시 한번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확실한 진입 자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시청자 질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캔들 꼬리 같은 경우는 좀 무시를 하시고, 그 나머지 그 몸통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주목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추세선 지을 때 꼬리 부분은 무시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매도나 매수 추세를 확실히 방향성이 정해져야 들어가는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은 좀 어려운 장이 된 것 같아요. 확실한 방향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요즘은 또 오후장에 확실한 방향이 보인다고 하시니까 오후장까지도 같이 나중에 복귀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여건문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움직임이 지금 움직임이 별로 안 좋네요, 그렇죠? 네, 방향성이 그러네요. 안 나오고요. 다시 저희 손절호가까지 오면서 다시 또 손절호가 밑에 있는 저항대를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현재 확인됩니다. 올라온 모습으로 확인되고요. 28,000... 금요일이라서 그럴까요?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400 일단 아직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진입한 호가 다시 한번 또 올라왔거든요. 자, 저는요 한 번 더 대응을 좀 진입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진입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일단 위아래로 많이 쳐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매수 추세로 저는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28,385에서 매수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28,385에서 매수로 대응하고요. 손절호가는 65, 20개로 잡아두고 6호로 잡을게요. 상생 28,385에서 들어가고요. 손절호가 20개로 잡고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로 대응을 다시 한번 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속보가 들어왔네요. 한중 통화 스와프가 11일 체결이 되면서 규모와 그 만기가 동일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건문 대표께서 어떤 또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그죠? 차트를 좀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응 자리 보셨기 때문에. 첫 진입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를 내가 당해가지고 네. 무조건 좀 찾아오겠다는 좀 각오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28,070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70과 저희 시초가 403에서 중간 저항대가 바로 8호 라인이에요. 네. 23,800, 28,385 라인인데 여기가 중간 저항대인데 지금 많이 위아래로 흔들면서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저 마음 같아서는 지금 똑같은 진입 자리에서 28,403에서 매수로 진입을 하고 싶은데 조정을 받는 구간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한 발짝 양보해서 28,385에서 진입 자리를 지금 드렸습니다. 네, 28,385인가요? 매수 대응? 네, 28385입니다. 28385에서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일단은 확실히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 보시는 동안에 차트를 보시면서요. 자, 사드 여파로 한중 통화 스와프 만기가 연장될지 불투명했는데 다행히 연장됐다는 속보여서 이제 제가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아무래도 안정된 또 시장 상황을 영향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항생 차트에 매매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차트를 보면서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385까지 좀 떨어지면서 매수 체계 기다려보도록 하고 여기서 만약에도 또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는 더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 자리에서 네. 무조건 좀 리스크 관리 효과에서 좀 찾아올 생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역시나 흐름 나오기 전에 고점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고요. 8호 라인까지 28,385라인까지 떨어지는 모습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볼게요. 네. 지금 확실히 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저희가 28,385에서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망세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장의 흐름을 보면 조금씩 떨어지는 하방 추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오후장에는 또 매수 추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대표님? 네, 저는 시초가 기준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방세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네. 밑에 저항대가 좀 강하다고 밑에 저항대가 좀 강해 보여요. 네. 강해 보여서 중간 저항대에서 매수로 28,385에서 매수로 들어갔고요. 1차 정산 자리는 28,405로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2차 청산 자리는 지금 28,000 전고점이죠. 420에서 잡으면서 1차 청산 그리고 2차 청산 자리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28,385에서 매수 대응을 했고 손절호가는 20틱을 잡으셨고요. 1차 정산 자리는 28,405, 2차 정산 자리는 전고점이었던 28,420으로 잡으셨습니다. 중간 저항대에서 밀어주면서 1차 청산 405까지 올라왔습니다. 1차 청산에서 20틱 정도 수익 거두고 이전에 있었던 손실금이 다 찾아왔고요. 네,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네. 2차 청산은 떨어지면은 본청으로 잡고 매수 추세로 나오는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정리하는 동안에 바로 1차 청산이 돼서요. 28,405에서 수익을 거두셔서 처음에 좀 손실을 받았던 거를 만회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수익을 거둘 또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첫 진입에서 리스크 관리로 손실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있는 그대로 다 보셨죠? 그렇죠. 적나라하게 손실이 저희는 났어요.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이기 네. 때문에. 그렇지. 2차 청산까지 네. 2차 청산까지 28420까지 강하게 매수로 나오면서 2차 청산까지 빠져나왔습니다. 현재 포지션 다 빠져나온 상태이고요. 네. 손실 첫 번째 진입 자리에서 22티 정도 리스크 관리로 빠져나왔는데 그 이후에서 역시나 양봉으로 나오면서 진입 자리 중간 저항대 8호 라인에서 지지받으면서 2차 청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거의 35틱 정도, 35틱 수익 거지면서 이전에 있었던 손실 금액 전부 다 회복하고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오늘 다시 또 수익으로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정산 자리는 28,405로 해서 20틱의 수익을 거두셨고요. 2차 정산 자리는 28,420 전고점 자리였죠. 여기에서 15틱. 그래서 총 한 35틱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 또 오후장 전략도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벌써 또 마무리할 때요? 네, 시간이 또 빨리 갔죠. 2번 대응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제가 오늘 장에서 네. 평생 2번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정말 2번 대응을 했네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는 것 같습니다. 첫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로 22틱으로 리스크 관리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매수 수익 나오면서 35틱 수익 거두면서 결국엔 수익으로 돌아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매에 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간대에서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도 같이 보시면서 오후에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항생에 대해서 오후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보시면서 매매에 진입한 강한 저항대가 나오면은 눌림받는 구간에서 대응하면서 꾸준하게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무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무료 방송할 예정이니까 그때 월요일 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항생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한 대응까지 제가 완벽하게 수익 마감까지 최대한 좋은 자리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항생 리딩 중계 감사드리고요. 또 수익으로 마감을 해서 좀 즐겁게 또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북두칠성 절대항생은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